사람을 볼 땐 이 5가지만 보세요. 그러면 인간관계로 마음 상할 일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 본 적 없으신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젊을 때는 친구 때문에, 중년에는 가족과 이웃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은 가까운 사람 하나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파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건 서운함 뿐이고 남는 건 허탈함 뿐이고, 그래서 결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제일 어렵다. 그런데요,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을 너무 빨리 믿어서 어려운 겁니다. 오늘은 복잡한 말 안 하겠습니다. 철학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을 볼 때 딱 5가지만 보세요. 말 잘하는지, 배경이 어떤지, 나한테 잘해주는지, 이런 건 보지 마세요. 이건 다 연출이 됩니다. 진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제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차 한 잔 마시면서 듣는다는 느낌으로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분노할 때 진짜 얼굴이 나옵니다. 평소에 웃고 말도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 많죠. 그런데 그건 아무 일 없을 때의 얼굴입니다. 진짜는 뜻대로 안 될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자기 말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말투로 변하는지, 목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누구를 향해 화살을 날리는지, 이걸 보셔야 합니다.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화를 어디로 내느냐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화를 내는 사람, 밖에서는 참다가 집에 와서 폭발하는 사람, 말로 사람을 찌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속이 단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 약해서 화를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먼저 닳습니다. 반대로 화를 내더라도 자기 말부터 돌아보는 사람,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실 때 평소 웃는 얼굴 말고 한 번이라도 화난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얼굴이 당신을 향하고 있었는지, 상황을 향하고 있었는지, 그 차이가 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숨기질 못합니다. 이건 아주 정확합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같이 무언가 나눌 때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는 사람, 자기 몫이 줄어들면 말수가 확 줄어드는 사람, 반대로 자기 이익이 생기면 갑자기 다정해지는 사람, 이런 모습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큰 돈 앞에서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선택, 사소한 이익, 별거 아닌 상황에서 진짜 성향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정할 때 항상 자기 편한 시간만 고집하는 사람, 뭐 하나 결정할 때 은근히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습관대로 살고 이익 앞에서 그 습관이 더 분명해집니다. 좋은 사람은 항상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이익이 걸려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이 바뀌지 않고 태도가 바뀌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미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분노할 때 저랬지. 아, 저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부터 챙겼지. 그 느낌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의 시작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2가지를 봤습니다. 화났을 때, 그리고 이익 앞에 섰을 때 가장 솔직해진다는 이야기였죠. 이번에는 조금 더 조용한 기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기척으로 드러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 마음이 어떤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말이 많든 적든, 유머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기입니다. 같이 앉아 있을 때 괜히 숨이 막히는 사람,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집에 돌아오면 유난히 피곤한 사람, 이런 경우 있지 않으셨나요? 반대로 별말 안 해도 편한 사람, 같이 있어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 차이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몸은 정확히 압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상태를 말보다 먼저 기척으로 흘립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그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려면 그가 침묵할 때를 보셔야 합니다. 말을 멈췄을 때 어색해지는 사람, 괜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 침묵을 못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안이 시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 조용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말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있어 편한 사람이 훨씬 오래 곁에 남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대화의 재미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의 안정감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풀어지는가? 아니면 괜히 조여드는가? 그 질문 하나면 많은 관계가 정리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너무 친절한 사람은 한 번 더 보세요. 이 말은 친절한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친절이 너무 빠를 때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유난히 잘해주는 사람, 아직 가까워지지도 않았는데 사적인 이야기를 깊게 묻는 사람, 도와주겠다, 챙겨주겠다, 걱정해주겠다, 이런 말이 빠른 사람은 한 번은 멈춰서 보셔야 합니다. 관계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신뢰는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시간을 건너뛰는 친절은 대개 목적이 있습니다. 나쁜 목적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짜 친절은 조용합니다. 상대가 힘들 때에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괜히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 없어졌을 때도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쓸모가 있을 때만 다정한 사람,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때만 웃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관계가 아니라 교환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마음을 많이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빨리 마음을 열지 마세요. 고맙게 받되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세요.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지, 당신이 기대지 않아도 그대로 있는지, 그걸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화날 때 이익 앞에서 침묵 속 기척, 그리고 친절의 속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믿을 사람은 어디 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사람은 있습니다. 앞에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의 얼굴, 이익 앞에서의 손, 말이 멈췄을 때의 기척, 그리고 친절의 속도.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 기준이 들어오면 사람을 보는 눈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5번째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의 말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중얼거리는 말, 무심코 내뱉는 한숨, 혼잣말처럼 흘러나오는 단어들, 그 안에 그 사람의 마음 습관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없을 때 자꾸 남을 탓하는 말이 나오는 사람, 세상 욕, 사람 욕, 운명 탓,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점잖아 보여도 속은 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불만은 언젠가 가까운 사람에게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때도 말을 아끼는 사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면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언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기운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혼잣말이 거친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 마음도 같이 거칠어집니다. 혼잣말이 조용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말이 없어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제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가 잘해주는지를 보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어떤지, 이익 앞에서 변하는지, 침묵이 편안한지, 친절이 빠르지 않은지,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어떤지, 이 5가지만 보셔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할 일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사실 나를 보는 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외로우면 괜찮지 않은 사람도 괜찮아 보입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도움받을 준비 안 된 사람도 선해 보입니다. 기대가 크면 경고 신호를 일부러 못 본 척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못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걸 인정하는 게 오히려 편해집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내 힘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대신 거리를 조절하세요.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은 조금 더 가까이 두고, 불편한 사람은 정중하게 한 걸음 물러나세요.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기준은 미움이 아니라 평온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을 잘못 본 경험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눈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한 번 속아본 사람만이 2번 조심할 수 있고, 한 번 마음 다쳐본 사람만이 다음엔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는 헛된 게 아닙니다. 다 당신 눈을 키워준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볼 때 조금 천천히 보세요. 말보다 행동을, 행동보다 반복을, 반복보다 흐름을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아야 할 사람은 남고 멀어질 사람은 멀어집니다. 억지로 정리하지 않아도 삶이 알아서 정리됩니다. 사람을 볼 땐 이 5가지만 보세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단순해지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기준 하나를 남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조용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빛 노트였습니다.